2018년 9월부터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됐죠. 바로 아동수당인데요.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어쩌고저쩌고 거창하게 적어놨는데요. 아동수당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두 가지 패턴으로 아동수당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아동수당으로 내 아이의 교육자금을 모으시는 분. 이 중 교육자금을 모으기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대부분 대학교 등록비나 고등학교부터 많이 필요한 사교육비를 모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따로 개인 계좌 안 만들어 놓으면 다 닦아 쓸 것 같고 은행에 맡기자니 금리도 낮고 장기로 저축할 만한 마땅한 상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은행은 이자도 쥐꼬리만큼 주고 적금도 길어봤자 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 만기되면 어떻게 하죠? 괜히 공돈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쓰게 되죠. 그러면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득하게 모으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종신보험을 권해드립니다. 입출금이 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요. 아니 저번에 네가 종신보험으로 저축하지 말라며 이거 사기꾼이네 또라이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신보험을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아동수당 10만원 중에 5만원만 계약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5만원은 추가 납입하세요. 10만원을 전부 다 계약해버리면 10만원 전체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수료가 매달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 계좌에는 돈이 적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은 회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외국계 회사의 저축 상품처럼 추가 납입 수수료가 빵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요. 추가 납입 수수료를 떼이더라도 계약 5만원, 추가 납입 5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20년으로 해서 자녀 대학 때까지 꾸준히 납입을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아동수당으로 저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10살 이후부터는 학원비, 과외비 이런 게 나가게 되면 계속 저축을 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10년 납으로 설계를 해드립니다. 10년 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어서 일단 마음도 편하고요. 만약에 10년 이후에도 계속 납입할 여력이 있다면 추가 납입 한도만큼 계속 납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계약하세요. 중간에 빼쓰거나 중간에 더 넣을 수 있는 이 기능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어야 중간에 자녀를 위해서 쓸 일이 있으면 인출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빼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면 수수료와 납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알차게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 1년, 3년짜리 상품을 활용을 해서 10년을 납입을 하고 다시 이걸 은행 예금으로 10년 거치를 한다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계좌로 쭉 진득하게 모아가시는 게 가장 실현 가능한 플랜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 플랜이 훨씬 낫습니다. 올해 3월에 제가 이 플랜으로 아동수당 모으기나 소액저축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제안을 드렸는데요. 3월 말에 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상품만 무려 40건을 계약을 해서 제가 청첩장도 다 못 돌리고 결혼식 날 아침에 신혼여행 짐을 쌌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역대 최고로 바빴고 결혼식장에 좀비 몰골로 들어갔었어요. 아직도 그때 청첩장 안 줬다고 삐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푸세요. 그때 제시해드린 플랜을 비교해보면 은행 예적금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1,467만원, 제 플랜은 1,513만원 적립됐습니다. 이자 소득세도 은행은 48만원 이상 냈지만 제무항 플랜은 빵원, 전액 비과세입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할 시 사망보험금도 2,017만원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한 플랜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도 은행은 불가능하지만 이 플랜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 10년 적금, 10년 예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제무항 플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십니다. 종신보험에 저축이나 연금의 목적으로 수십만원씩 넣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사 반대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추가 납입까지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께도 사기 안 쳤습니다. 이거 종신보험이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 수긍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 플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가 납입으로 쪼개서 소액으로 계약하고 납입 기간도 짧게 하면 설계사 수당 엄청나게 낮습니다. 추가 납입은 아예 실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추가 납입은 말도 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설계해 드릴 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어. 아동수당으로 자녀 교육자금을 모으기 원하시는 분, 혹은 소액이지만 장기저축으로 꾸준하게 목돈을 마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설계사한테는 돈이 안 되지만 종신보험 소액저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